굉장히 부끄러운 기억이고요. 그날이 자동차를 갖다가 처음 인수받은 날입니다. 16년 동안 장롱면허였는데요. 그날 처음 운전해봤는데 브레이크하고 악셀만 밟으면 될 줄 알았어요. 저는 차 폭을 갖다가 제가 모르니까 오른쪽에 이제 있던 아이서티를 밟고 넘어간 거죠. 제 차가. 차주분이 직장 거래처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폐차 처리 그냥 해드리고 제 차도 자차로 수리하고 그렇게 해결했습니다. 운전이 미숙하면은요 전문가에게 도로연수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필수 사항입니다. 좌회전 차선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옆에서 차가 이제 슬금슬금 기어오더라고요. 느낌이 세가지고 일단 차 쪽으로 붙어봤는데 운전사분이 창문을 열어놓고 자고 있더라고요. 야, 저 신고해라, 빨리. 이거 잔다. 뭐 운전자분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갔는데 드라이브 해놓고 악셀은 안 밟은 상태에서 그냥 의자에 기대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자고 있었어요. 경찰 도착하고 나서 음주 측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대로 계속 안 불어가지고 경찰분이 전화해서 음주운전자분 가족분들이 현장에 와서 사고 난 차량은 가져가시고 그 음주운전자분은 서로 가서 아마 진술서 쓴 것 같더라고요. 음주운전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어가지고 안 좋게 보고 있거든요. 완전 살인행위나 다름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처벌 꼭 달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경미한 후방 사고가 있어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보니까 내리자마자 이제 90도 인사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술을 한 잔 먹었다고 10만 원의 합의를 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저는 일단 동승자한테 바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하고 이제 차로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사이드 미러랑 룸미러로 보니까 차가 슬슬 뒤로 가는 거예요. 제가 1차적으로 한번 후진을 해서 한번 막았는데 더 후진해서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너 X발로? 남바 외워, 저기. 그래서 이제 쫓아가서 결국에는 차 막은 다음에 끌어내리는데 내리지는 않고 막 계속 버팅기다가 결국엔 내렸어요. 갑자기 그 건물 사이로 도망을 가더라고요. 이제 추격전이 시작된 거예요. 제가 한 30분 동안을 계속 이렇게 뛰어다녔거든요. 결국에는 무슨 저수지 같은 데에 들어가서 수갑차고 나왔다고 들었어요. 웃긴 게 처음에는 말짱했어요. 근데 그날이 날이 좋고 한 30여 분을 뛰어다니다 보니까 수치가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0.2 이상 나왔어요. 취소 수치. 저도 술도 좋아하고 하지만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대리운전해서 귀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천대로를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반대편 차선에서 차가 이렇게 딱 보이길래 뭐지? 이러는 순간에 우와! 뭐야? 와! 중앙 분리되어 있는 왕복 2차선 도로인데 차가 가드레일을 타고 넘어오는 것도 보였고 가드레일 위에 철판 떼기가 그 모서리로 날라오더라고요.
가이드 차량이 20대 중반의 여잔데 그 차에 총 3분이 드셨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3분 다 음주를 하셨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본인 차가 아니라는 말도 있어가지고 합의도 힘들 뿐더러 보험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지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합의는 못하더라도 사과 전화라도 일단은 해야 되는 게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괘씸한 것 같고 법적인 처벌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제 차 앞으로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뭐야? 고양이잖아. 진짜로? 어. 죽었어? 아니, 앞에 있어. 잠깐만. 고양이 있다고. 기다려봐. 기다려보라고. 차에서 내려서 밑에 보니까 고양이가 없더라고요. 주행을 하려고 하는데 반대편에서 정차해 있던 차가 이제 신호가 돼서 저희 쪽으로 오는데 고양이가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19에 구조가 가능하냐고 여쭤봤더니 국물 구조는 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침 그때 지나가던 그 경찰차가 보이길래 제가 손짓을 해서 그 경찰분이 오셔가지고 빼주신 다음에 어디로 데리고 가실 줄 알았는데 길고양이다 보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밖으로 데리고 간 다음에 풀어주시더라고요. 제가 고양이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도 서행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또 앞차랑 거리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됐던 상황이었고 동물이나 이런 거는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운전하면서 다들 특별히 신경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사로 복귀하는 중이었는데 아저씨가 풀숲에서 개를 한 마리 잡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 아저씨도 부인은 아니고 위험한 상황이니까 조치를 취하려고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고속도로다 보니까 내리진 못하고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서행을 하고 있다가 결국 못 올라가고 옆방향으로 뛰어가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누군가가 유기를 하고서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려견이나 반려묘도 하나의 생명이니까 입양하실 때 책임감을 갖고 좀 입양하셨으면 좋겠네요. 고속도로 2차선에서 가고 있다가 앞에 차가 있길래 3차선으로 빠졌어요. 차선 변경을 하면 안 됐는데 제가 급한 마음에 했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선을 이렇게 바꿨다가 앞에 보니까 합류 차선이라 길이 없더라고요. 제 느낌상으로는 차 속도가 저랑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들어간 거였거든요. 보험사분한테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 물어봤는데 앞에 차는 서행을 하고 있었고요. 차선 바꾸면 안 되는 곳에서 사고가 난 거라 그래서 100대 0 나온 것 같아요. 제 부주의죠. 제가 너무 거만하게 운전을 해가지고 저처럼 이제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면 그렇게 사고가 날 수 있어서 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 하고 싶어서 제보를 한 거예요. 고속도로 출구를 봐갖고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고 관성주행을 하고 있었어요.
삼차선에서 그 차가 들어왔을 때 앞에 트럭이 있었고 추월을 해보겠다고 그냥 1차선으로 사이드 안 보고 들어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상대방은 후방 추돌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네가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과실 부분에서 8대 2까지 왔는데 지금은 이제 분심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이거를 20m 앞에서 그렇게 시속 60도 안 되는 속도로 들어와 버리면은 어떻게 피하라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에어백도 안 터졌어요, 사고 나서. 용평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비가 좀 와 있어가지고 바닥이 젖어 있었어요. 뒤에서 끼익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룸밀러로 봤는데 이거 봐. 이거 봐. 1차로에서 좀 빠르게 달려가지고 아마 그대로 미끄러진 것 같아요. 제 차랑 안 박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급작스러운 상황이어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빗길이 오면 서서히 감속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안전운전이 최선인 거를 다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다 돼서 저도 뭐야? 우와 깜짝아. 사고 났다. 마모된 타이어에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그렇게 미끄러지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다행히 그 옆에 눈두렁 같은데 잘 들어가가지고 다치신 것 같진 않았거든요. 방어 운전을 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란 게 있잖아요. 항상 더 조심하고 미리 점검하시고 그러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와 깜짝아. 비바람이 불 때거든요. 공사장 그 바리케이트라 해야 되나요? 그게 바람에 날아갈 정도로 심하게 흔들리고 막 이래서 보고 있었어요. 운전자가 혼자 치워지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무겁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었는지 다시 돌아오더니 그 친구 두 분이 이제 내리더니 그 비바람을 맞으면서 완전히 깔끔하게 딱 치워놓고 가더라고요. 어려운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아직은 세상에 따뜻하구나 먼저 많이 느꼈습니다.